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10년을 바쳤습니다. 꿈을 접었습니다. 친구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흔한 배신 이야기로 끝난다면 제가 꺼낼 이유가 없겠죠. 이 이야기에는 제주도가 있습니다. 귤꽃 향기가 있습니다. 바닷속 해녀의 숨비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망가진 여자가 어떻게 다시 서는지,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을 되찾는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진짜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저는 올해 42살입니다. 이름은 이민정. 결혼 전 직업은 카피라이터였습니다. 광고 문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좋았습니다. 결혼하면서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부탁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해줬으면 한다고, 언젠가 다시 일해도 된다고, 아이가 조금 크면.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남편 이름은 강현우, 45, 중견 건설회사 부장. 키가 크고 말을 잘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집에서는 조금 달랐지만 그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박신자는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25에 처음 만났습니다. 광고 대행사 동료였습니다. 같이 밤새워 카피 쓰고 같이 울고 웃었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신자가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은 4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사흘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점심 어때? 강남역 근처에 새로 생긴 곳 가보자고. 강남역 근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들어간 건물이 이상했습니다.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을 몇 분 동안 바라보다가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아도 됐을 것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복도 끝 방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신자.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포옹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를 봤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신자도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신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게 아니고 이건 진짜. 남편이 신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정아, 어차피 말하려 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미 오래됐어. 나는 신자를 사랑해. 우리 이혼하자. 이혼. 그 말이 공중에 떴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3년. 3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3년이면 우리가 작년에 제주도 여행 갔던 것도, 그 전해 기념일에 남편이 사줬던 귀걸이도 모두 그 3년 안에 있었습니다. 왜 웃어? 웃음이 나오네. 어떻게?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정아, 현실적으로 얘기하자. 너도 알잖아. 우리가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넌 나한테 여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지 오래야. 그 말이 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솔직히 말하는 거야.
아이도 못 낳고 그렇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뭘 그렇게 하고 살았어? 나 뒷바라지 한 거? 그게 자랑이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아이를 못 낳은 건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었던 날 둘이 같이 울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 둘이면 된다고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신자가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도 미안해. 근데 있잖아. 나도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너는 항상 너만 힘든 척해. 내가 일 그만두고 살림한 게 무슨 대단한 희생인 것처럼. 그게 선택이었잖아. 10년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4월의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걸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28배 결혼해서 38배 이 지경이 됐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승진을 했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차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 양말을 샀습니다. 남편 부모님 생신을 챙겼습니다. 남편 상사 가족과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10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노트북, 서류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보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변호사? 이미 선임했어. 집은 내 명의잖아. 너는 공동재산 일부 받으면 되는 거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얼마 전에 도장 찍은 거 있잖아. 내 친정 어머니 돈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서류. 남편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왜? 그 돈 어디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야, 대답해. 남편이 가방 지퍼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썼어. 다 갚아줄 거야.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받은 대출이었습니다. 3년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잠깐 급하다고 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빨리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사업 자금. 무슨 사업?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신자네 식당 차릴 때 쓴 거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신자의 식당. 저도 갔던 곳이었습니다. 신자가 드디어 꿈을 이뤘다며 오픈날 저를 초대했습니다. 얼마나 예쁜 공간인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들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 돈이 제 어머니 집에서 나왔다는 것도 모르고 남편이 나갔습니다. 차 키도 들고 나갔습니다. 제가 타던 차였습니다. 남편이 사줬다고 했지만 실은 제가 10년 동안 아껴 모은 용돈으로 보험료와 유지비를 냈던 차였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우셨습니다. 조용히 오래 우셨습니다. 민정아, 그 집 나와라. 응?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가? 서울에는 아무것도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신자도 지난 10년의 흔적도 전부 보기 싫었습니다. 제주도.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제주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딸을 아는 어머니였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린 것은 4월 말이었습니다. 한라산에 아직 빛이 남아있는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이 달랐습니다. 서울의 바람과는 달리 무언가를 닦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는 서귀포 쪽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곳이었습니다. 저렴하고 조용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제주길이 낯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좁은 농로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종료한 자리에서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커다란 귤나무 창고를 들이박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차 앞범퍼가 창고 목조 벽면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몇 초 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귤 묻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제 차 앞범퍼를 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창고 벽을 봤습니다. 판자 몇 장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귤 상자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어디 다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지 않은 한숨이었지만 거기에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험은요? 있어요. 렌터카니까. 창고 피해는? 저는 쏟아진 귤 상자들을 봤습니다. 귤이 몇 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보상할게요.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예요? 남자가 사방을 훑어봤습니다. 한 300은 되겠네요. 수학 앞두고 있던 거라. 300만 원. 저는 현재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동 계좌는 남편이 이미 일부 인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당장 손에 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요. 나눠서 드릴 수 있을까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판단하는 눈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요. 어디? 제가 숙소 이름을 말하자 남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거기 폐업했어요. 한 달 전에.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해봤습니다. 남자 말이 맞았습니다. 폐업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예약 확인 메일이 왔던 곳이었는데 언제 문을 닫은 건지. 남자가 저를 한참 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계약합시다. 네. 제 창고 옆에 빈 방이 있어요. 작아요. 옛날 일꾼 방이었어요. 거기 사는 대신 귤밭 일 좀 도와주세요. 300만 원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일꾼 방이요? 창고보다는 낫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민정이요. 강태욱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주의 귤밭 일꾼이 됐습니다. 강태욱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밭에 나갔고 저도 따라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 사흘은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귤나무 가지치기, 물 관리, 상자 나르기. 몸을 써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면 방에 들어가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태욱은 제가 힘들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보여주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기 얼마나 됐어요? 3년요. 서울 사람이에요? 네. 왜 왔어요? 그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싫어서요. 뭐가요? 그냥 다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왔냐고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열흘쯤 됐을 때 저는 서귀포 시장에 처음 나갔습니다. 태욱이 귤 납품을 가면서 저도 데려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다니던 시장과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생선, 채소, 기름 냄새. 그 시장에서 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해녀 출신의 최 여사가 운영하는 작은 식품점에서 귤을 살 때였습니다. 최 여사는 70을 앞둔 분이었는데 허리가 꼿꼿하고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제주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맞은편 가게 주인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에덴 풀빌라 있잖아. 거기 이번 달 말에 큰 파티 한다더라. 서울서 사람들 다 내려온다는 거 아니? 에덴 풀빌라.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과 싸우기 전 신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야자수가 보이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이 예뻐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제주도 프리미엄 풀빌라라고 했습니다. 에덴이라고. 나중에 같이 가자고. 그 에덴에서 파티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최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파티가 어떤 파티예요? 최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가면무도회래.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 초대장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초대장? 저는 그 단어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태욱에게 에덴 파티 얘기를 꺼낸 것은 그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저기 이번 달 말에 에덴에서 파티한다던데요. 가면무도회. 태욱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알아요. 어떻게요? 거기 주인이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태욱을 봤습니다. 초대장 구할 수 있어요? 왜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일, 신자와의 일, 어머니의 대출금 이야기까지 다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목이 잠겼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혼자 다 울었으니까요. 태욱은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말이 끝나고 태욱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뭘 하려고요? 증거를 잡으려고요. 제 어머니 돈 쓴 증거, 남편과 신자의 불륜 증거,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요. 태욱이 저를 봤습니다. 뭐래? 혼자 할 수 있어요? 몰라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거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태욱이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만나봐요. 왜요? 해녀 오래 하신 분이에요. 제주 사람들 다 알아요. 그분한테 도움 청해봐요. 저는 그날 시장에 가서 최 여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최 여사는 듣는 내내 팔짱을 끼고 저를 보셨습니다. 말이 끝나자 최 여사가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돈 얼마? 1억이에요. 그 남자가 딴 여자한테 썼어? 네. 최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초대장 내가 구해줄게. 거기 풀빌라 주인 사위가 내 조카야. 저는 놀라서 최 여사를 봤습니다. 그냥요? 그냥은 무슨.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그 파티에서 얻어낸 거 다 법대로 써. 제대로 처리해. 어설프게 복수했다가 내가 더 다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단호함이 좋았습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태욱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필요한 것은 다 했습니다. 먼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신자의 식당 자본금 출처가 무엇인지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통장 내역을 받았습니다. 대출 서류 사본도 받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이체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 쓸 수 있어요? 태욱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보내봐요. 내가 아는 사람 있어요. 태욱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귤밭 농부가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을까? 서울 법무법인 변호사를 알고 에덴 풀빌라 주인의 사위 이야기도 알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파티 준비였습니다. 가면 무도회, 드레스가 필요했습니다. 얼굴을 가릴 마스크도 필요했습니다. 서귀포 읍내에 작은 부티크가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데려가셨습니다. 오랫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주에 와서는 특히 더 작업복에 머리를 질끈 묶고 흙 묻은 장갑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귤바딜로 몸이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눈이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던 제 눈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늘 뭔가를 보지 않으려는 눈이었는데 이제는 똑바로 앞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됐어. 충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파티에서 무슨 말을 할지 준비했습니다. 카피라이터였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비록 결혼하면서 그만뒀지만 그 능력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방에 앉아서 글을 썼습니다. 파티에서 공개될 내용, 어떤 순서로, 어떤 말로, 어떤 방식으로 폭로할 것인지 머릿속에서 글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어느 날 밤 태욱이 제 방 앞에서 말했습니다. 불 켜고 있네요. 글 쓰고 있어요. 뭐요? 파티에서 쓸 것들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카피라이터였어요? 응, 어떻게 알았어요? 서류에 이력 적혀 있었어요. 렌터카 사고 처리 때. 저는 웃었습니다. 그거 보셨구나. 태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쓰겠네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10년 동안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파티 당일 밤이었습니다. 에덴 풀빌라는 중문 해안 쪽에 있었습니다. 검은 현무암 담장 안으로 들어가자 수영장을 중심으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자수들 사이로 흰 드레스와 검은 턱시도가 오갔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검은 드레스에 흰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구해준 초대장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태욱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태욱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긴장해요?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게 조여오는 무언가였습니다. 파티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다는 최 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신자가 있었습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둘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티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덴 풀빌라를 운영하는 회사는 남편의 건설 사업 파트너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파트너가 이 파티를 주최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대출 자금 일부가 이쪽으로 흘러간 정황도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파티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행사 진행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잠깐 마이크 써도 될까요? 오늘 파티 주최 측에서 부탁한 발표가 있어서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파티였으니 예상치 못한 퍼포먼스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음악이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대를 봤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는 이민정입니다. 강현우 씨의 아내입니다. 아직 법적으로는요.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강현우 씨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파일을 무대 스크린으로 연결했습니다. 태욱이 미리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문서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 서류는 제 어머니 명의로 설정된 대출 계약서입니다. 여기 이체 내역을 보시면 대출금이 박신자 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됩니다. 식당 창업 자금으로요. 제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이루어진 자금 흐름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조사 중입니다. 관련 서류는 이미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된 상태입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민정, 당장 거기서 내려와. 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강현우 씨,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거예요. 10년 동안 못했으니까요. 신자가 뛰어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민정아, 지금 이게 뭐야? 저는 신자를 봤습니다. 박신자 씨, 나는 10년 동안 당신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확인합니다. 당신은 내 친구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이 내 어머니 돈으로 차려진 것도 당신은 알고 있었죠? 신자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 증거들은 이미 법적 절차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파티장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영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경찰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신자가 그 옆에서 말을 잃고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파티 손님들이 웅성이며 자리를 피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욱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나가요. 우리는 파티장을 나왔습니다. 밤 바다가 보이는 길을 걸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제주의 달은 서울의 달보다 컸습니다. 파티에서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귤밭에서 일하다가 태욱의 통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이번엔 정말 못 들어가. 나 그쪽 일 다 끊었잖아. 그러고는 잠시 침묵.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태욱 씨, 귤밭 일 외에 다른 일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변호사도 알고 초대장도 구하고 스크린 설치도 하고. 태욱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아실 거니까 말해요. 뭐요? 저 원래 서울에서 회사 다녔어요. 건설 쪽 계열사 임원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임원? 집이 거기 계열사예요. 아버지가 회장이고 저는 태욱을 봤습니다. 작업복 입고 귤밭 일하는 사람이 재벌가 아들. 왜 여기 와서 귤 키워요? 태욱이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이 있었고 저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 사람을 쓰고 버리는 방식이요. 저는 싫었어요. 저는 그 말이 울렸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 전화 아까 들었어요. 태욱이 저를 봤습니다.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아니요. 왜요? 여기가 좋아서요. 저는 귤밭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귤밭이요? 귤밭이요. 그날 처음으로 태욱도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진행됐습니다. 신자의 식당도 결국 문제가 됐습니다. 자본금의 출처가 밝혀졌으니까요. 어머니 목소리가 전화로 들렸습니다. 민정아, 이제 어떡할 거야? 저 당분간 제주 있을게요. 왜? 저는 귤밭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서귀포 읍내에 작은 카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이 많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보태주셨습니다. 이번엔 어머니도 아시는 상태에서 카페 이름은 민정의 정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최 여사가 웃으셨습니다. 너무 직접적이라고. 저는 직접적인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숨는 게 지쳐서요. 귤을 활용한 음료와 디저트, 제주 재료를 쓴 브런치, 카피라이터로 일했던 경험으로 메뉴판과 인테리어, 문구를 직접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잘 써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쓰는 글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카페 오픈 날 최 여사가 오셨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왔습니다. 태욱도 왔습니다. 귤 한 상자를 들고 선물이에요. 감사해요. 잘 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태욱이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왔다 가고 싶은 분위기예요. 글도 좋고. 저는 카운터에 기대어 글을 봤습니다. 태욱 씨는 언제까지 귤밭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서울 안 가요? 이민정 씨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동시에 처음으로 같이.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제주에 온 지 넉 달이 됐습니다. 카페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오고 동네 어르신들도 오십니다. 최 여사가 가끔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가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마다 뭔가 배웁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욱은 일주일에 2~3번 귤을 납품하러 옵니다. 납품이 필요 없을 때도 오기도 합니다. 커피가 먹고 싶다고. 저는 그럴 때마다 커피를 내립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 침묵이 편합니다. 어느 날 태욱이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래요? 내가 이쪽에서 무슨 일 했는지 알게 됐대요. 파티건 이후로.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났어요? 아니요. 오히려 저보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갈 거예요? 태욱이 창밖 귤밭을 봤습니다. 가볼까요?
당신도 같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같이요? 나 혼자 가면 뭔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태옥다운 말이었습니다. 꾸미지 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귤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귤꽃은 향이 진합니다. 달콤하고 조금 쓴 향. 생각해 볼게요. 네. 태욱이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카페 문을 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42살. 10년을 잃고 4개월을 얻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값진지 이제는 압니다. 잃은 10년 동안 저는 제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친구, 누구의 딸.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민정입니다. 카피라이터, 카페 사장, 귤밭 이웃, 그리고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 귤꽃 향이 바람에 실려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래, 천천히, 괜찮았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그날까지 귤꽃 향기를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